국제의료관광 코디네이터 실기시험 2017년 하반기 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1번 숙박요금 계산 방식 3가지를 설명하시오. 첫 번째 아메리칸식, 숙박료에 3식 모두 포함되는 것이고, 2번 대륙식, 숙박료에 조식만 포함되는 것이고, 3번 유럽식, 숙박료, 식대를 별도로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2번 문제, JCI 인정에서 병원 관리 부분 평가 기준 4가지를 쓰시오. MOD 정보의 관리, SQE 직원의 자격 및 교육, GLD 관리 리더십 지시, PCI 감염 예방과 관리, 암기하실 때는 MEDI, MEDI로 해서 암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3번 문제, 아로 괄호 안에 적당한 단어를 적으시오. 국제의료관광 환자가 입원 시 입원 약정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선택진료를 받는 경우 선택진료 신청서를 제출한다. 의사의 선택진료 자격으로는 전문의는 10년 이상, 치과 한의사 의사 면허 소지자는 15년 이상이 필요하며 선택진료 신청서에는 의사 명단, 경력, 선택진료에 따르는 추가 비용을 게시하여야 합니다. 4번 문제, 고객의 구매 결정 단계를 적고 성형수술의 예를 들어 설명하시오. 문제 인식 단계, 고객이 성형수술 필요성을 인식하는 단계입니다. 두 번째 정보 탐색 단계는 지인이나 인터넷 검색 등을 통해 수술 가능 병원 정보를 수집하는 단계이고, 세 번째 대안평가, 자신의 기준에 따라 어느 병원에 갈 것인지 그 대안들을 평가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구매 결정 실행, 가장 좋은 병원을 선택하여 수술하는 것이고, 다섯 번째 구매 후 행동, 수술 후에 그 만족도에 따라 병원을 추천하거나 침묵하거나 불만 토로하는 등의 활동을 의미합니다. 5번 문제, 캐롤이 제시한 환자 진료 관련 임상적 리스크 5가지를 쓰시오. 1번 환자의 임상정보 누출, 2번 타환자 또는 보호자 직원 등으로부터 학대나 폭력을 당하는 것, 세 번째 개인 물품의 도난이나 손실, 네 번째 종교나 국적에 의한 차별, 다섯 번째 환자 위급 시 대응 부실 등이 있겠습니다. 6번 문제, 의료 서비스의 특징 5가지를 쓰시오. 소멸성, 보관이나 저장이 안되고, 이질성, 같은 서비스도 환자의 체질 증상에 따라 달라진다. 비분리성, 의료진과 환자가 같은 장소, 같은 시간에 존재해야 되고 분리돼서 안된다. 네 번째 동시성, 생산과 소비가 동시에 이루어진다. 무형성, 가시적인 형태로 보여줄 수 없다. 이 5가지가 되겠습니다. 7번 문제, 의무 기록 방법 SOAP를 설명하시오. 1번 Subjective Information, 주관적인 정보라는 뜻이죠. 환자나 가족이 호소하는 증상, 병력 등으로 환자의 언어로 기록되는 정보를 말합니다. 두 번째 Objective Information, 객관적인 정보로서 임상 검사 결과, 소견 등 측정 관찰 가능한 정보를 의미합니다. 세 번째 Assessment, 평가, 1과 2를 토대로 의사가 판단하여 진단하고 예측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Plan, 진단 치료에 대한 계획인데 여기에는
환자나 가족에 대한 교육도 포함된다고 봅니다. 8번 문제, 고객 거래 마케팅과 고객 관계 마케팅의 차이점을 쓰시오. 고객 거래 마케팅의 목표는 시장 점유율, 제품 판매, 고객 획득 등이고, 고객 관계 마케팅의 목표는 고객 점유율, 고객 관계, 고객 유지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9번 문제, 병원 선택을 위한 기준이 아래와 같을 때 선택 병원을 계산식과 함께 쓰시오. B병원이 선택되었는데 가중평균 계산을 하여 결과치가 가장 큰 점수가 나온 B병원이 선택되겠습니다. 10번 문제, 광고와 홍보의 차이를 설명하시오. 광고는 판매가 이루어지게 하는 것을 목표로 브랜드의 타겟과 매체를 선택하여 상품을 어필하는 활동이고, 홍보는 회사의 이미지를 긍정적으로 만드는 것을 목표로 홍보 매체를 활용하여 자사를 소개하는 활동입니다. 11번 문제, 2개월을 예상하고 의료관광 비자를 신청하려는 외국인 환자에게 적합한 비자 종류와 신청 시 제출 서류를 쓰시오. 비자 종류는 단기 의료 비자인 C3M 비자이고, 제출 서류는 한국 병원의 예약 확인서, 현지 의사 진단서, 지불 능력 확인서 등이 있겠습니다. 12번 문제, 의료 관광객을 밀어내는 요인과 유인하는 요인 각 3가지를 쓰시오. 먼저 밀어내는 요인 푸시 팩터로는 높은 의료비, 그 다음에 낮은 의료 수준, 긴 대기 시간이 있겠고, 유인하는 풀 팩터로는 넓은 의료 서비스 선택의 폭, 높은 의료 수준, 짧은 대기 시간이 있겠습니다. 13번 문제, 의료 국제 인정 취득의 기대 효과를 5가지를 쓰시오. 1. 병원의 대외 인지도와 신뢰도 향상. 2. 의료 서비스의 질 향상. 3. 의무 기록 관리의 질 향상. 4. 대외 홍보 효과로 병원 매출 증대. 5. 보험자 단체와 진료 수가 협상 시 유리. 14번 문제, 유헬스, 유비쿼터스 헬스 서비스의 정의와 유형을 쓰시오. 정의는 유헬스는 IT와 의료를 접목한 원격 의료 서비스이며, 그 유형은 첫 번째, 원격 의료 상담, 두 번째, 원격 의료 모니터링, 세 번째, 원격 의료 자문, 네 번째, 원격 지원 수술, 다섯 번째, 디지털 의료 정보 서비스를 들 수 있겠습니다. 15번 문제, 의료 관광 상품 유통 경로 3가지를 설명하시오. 첫 번째, 전속적 유통. 일정 지역 내에서는 특정 업체에 독점적 판매권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이것은 소수의 VIP 대상 판매에 적합한 유통 방식입니다. 두 번째, 선택적 유통 방식은 시장을 몇 개의 선택된 유통업체를 통해 판매하는 전략으로 미용이나 성형 상품에 적합합니다. 마지막으로 집약적 또는 개방적 유통 방식인데, 이것은 가능한 많은 소매상들을 통해 판매하는 방법으로, 이것은 일반 건강검진 상품을
많은 사람에게 판매하는 경우에 적합한 방식입니다. 16번 문제. 국제의료관광 코디네이터가 호텔 예약을 위해 안내하고 확인해야 할 정보를 쓰시오. 1번 객실, 수, 종류, 요금, 지불 방법이 있겠고, 두 번째 투숙인 정보, 인원수, 이름, 성별, 국적, 연락처, 여권번호 등이 있겠습니다. 세 번째 입국, 출국일 하고 교통수단, 네 번째 체크인, 체크아웃 일자, 다섯 번째 예약 확인서가 있겠습니다. 17번 문제. 병원 리스크 관리 주체와 관리 활동을 쓰시오. 먼저 의사는 의료 공급 또는 전달 체계 확립하는데 이것은 환자에게 의료를 제공하기 위한 체계를 의미합니다. 두 번째 간호사는 환자 관리 체계를 확립하는데 환자 관리를 위한 체크리스트 등을 관리하는 것입니다. 진료 지원의 업무는 진료 지원 체계를 확립하는 것인데 검사를 신속하게 시행하고 피드백을 주는 일입니다. 행정실의 리스크 관리 활동으로는 행정 지원 체계를 확립하는 건데 응급 상황을 관리하고 장비 점검하는 것 등을 포함하겠습니다. 18번 코메니가 분류한 의료관광 유형을 쓰시오. 첫 번째, 수술, 치료를 위한 의료관광. 두 번째, 미용, 성형 의료관광. 세 번째, 대체 보완 의료관광. 네 번째, 건강진단 의료관광으로 분류할 수 있겠습니다. 19번 문제. 퇴원 후 의료관광 환자에게 하는 팔로업 콜의 의미와 내용을 설명하시오. 팔로업 콜이라는 것은 퇴원한 환자에게 연락을 통해 환자의 상태를 파악하는 확인 전화를 의미하고 기업의 이미지 제고, 고객과의 지속적인 관계 유지, 서비스 개선에 중요한 활동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은 환자에게 약 복용, 음식물, 운동 등 주의사항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특이사항 발생 여부를 확인하고 그 다음에 문제 발생 시 연락 방법을 아는지 확인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주 1 내지 2회 시험자료 영상을 계속하여 업로드할 예정이오니 많은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